안녕하세요. 김영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코로나가 이제 뭐 아직도 있지만 끝나가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들 때문에 이민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이게 만약에 최근에 영주권을 스폰서를 하고 싶으신데 고영주께서 근데 이제 최근 2021년 세금 보고가 지금 가능할 테니까 이제 그 서류에 의하면 한참 코로나의 최악으로 안 좋을 때였고 지금도 계속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영주권 스폰서 하는데 필요한 재정 능력이 현재 이런 그 상황에서 가능하겠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두 가지 점을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주권 스폰서를 한다고 할 때 재정 능력이라는 것은 뭐 긴 얘기지만 짧게 요약하면 결국 어떤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나왔을 때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연봉 1년치 이상을 이제 여력이 있는가를 이민국에 보여줘야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작년에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첫 번째,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스폰서십을 하는데 결정적인 하자는 아닙니다. 결국은 순이익이 일단, 그러니까 그로스 인컴이 아니라 넷 인컴을 가지고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넷 인컴이 만약에 플러스이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로스는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넷인컴이 만약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순이익을 가지고 많이 하지만 순이익이 혹시 마이너스이더라도 순자산, 순유동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은행에 있는 밸런스라든지 이런 자산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득은 못 낸다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의 성격상 뭐 인벤토리가 많거나 이 비즈니스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으시다고 하면은 거의 아무 영향 없이 스폰서 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케이스 진행을 처음에 셋업할 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 잘 하시면 사실은 거의 스폰서 하는 분이나 스폰서 받는 이민자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능력 서류는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확인만 할 뿐이지 실제로 제출하는 것은 거의 1년 반 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말하자면 2021년도의 회사 세금보고 서류는 참고 자료가 될 뿐 실제로 이민국에 제출되는 것은 2022년이 되거든요. 따라서 2022년 세금보고, 그러니까 올해 세금보고가 어느 정도 스트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전에 비즈니스가 어땠는지는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밍을 또 잘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대부분 이런 경기 침체 시대에 그 세금 보고 숫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큰 하나 카테고리는 E2 비자 같이 소액 투자 비자로 미국에 계속 2년마다 갱신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2년이 돌아오는데 지난 2년 동안 너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연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저희도 당연히 염려하는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이민국에서 제가 최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그 당연히 매출이 줄고 뭐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관대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E2로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숫자는 조금 안 좋아도 예를 들면 뭐 제일 최근에 고용을 조금 이제 줄였다가 좀 다시 늘렸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강조해 가지고 약간 좀 미리 준비해서 고용 창출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E2 연장을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즘 사실 뭐 침체 시대에 어느 비즈니스나 제일 큰 문제는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어느 곳이나 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멕시칸들이나 남미 계통, 뭐 몽골 분들, 이런 제3세계 국가에 여러 가지 일을 해줄 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그 사람을 찾는 게 늘 문제인데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런 그 계기를 오히려 유리하게 이제 비숙련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걸로 오히려 진행을 해서요. 뭐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포지션들이 그런 포지션들인데, 이분들이 불체로 있는 게 아니고 신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영주권 스폰서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으로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비숙련 이민 같은 경우는 비자 블루틴이 이제 적어도 이번 달 8월 또 지금 그러니까 8월 비자 블루틴도 계속 그 3년 정도 뒤에 그 비자 블루틴의 우선 일자가 과거로 돼 있어서 과연 이게 저 같은 변호사가 예상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9월, 10월 달에 새 회계연도가 되면 다시 열리길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나라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봤을 때 비숙련 일을 하는 여러 가지 포지션들을 찾기 어려운 이 경제 현실을 바이든 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고, 또 아무리 그 케이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3순위 취업 이민을 완전히 닫을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케이스를 고려하시거나 뭐 스폰서로서 아니면은 이제 인플로이로서 여러 가지 이제 비숙련 이민은 언제나 있는데요. 지금이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영주권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이용하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가 이게 계속 변이가 계속되면서 없어지지를 않고 계속 저희 주변에 있네요.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변이에 의한 그 감염 뉴스를 또 저희 지인분들도 많이 얘기를 듣는데 건강하시고 제 생각에는 올해 정도 잘 버티시면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런 경기 침체 시대에 이민 비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